자, 여러분들 오늘 그 성균화 특론 우리가 뉴클레이트 보일링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크게 이 보일링 같은 경우에는 그 핵비등 그 풀 보일링 하고요. 그 다음에 forced convection boiling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풀 보일링 같은 경우에는 유체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이 표면에 그 기포들에 의해서 그 유체가 굉장히 에지테이션 되는 거죠. 이러한 버블들이 막 표면으로 올라오면서 그 주변에 있는 유체를 흔들어 놓게 되고, 그 흔들림에 의해서 표면으로부터 열을 빼앗아 가든가, 혹은 대류에 의해 가지고 이 유체가 대류에 의해서 그런 움직임에 의해서 표면의 열을 뺏어가는 그러한 이 상변화를 우리가 이 풀보일링, 풀이라고 하는 이 수영장, 풀이라고 하죠. 그런 쪽에서 발생한 열전자를 의미하고요. forced convection boiling 같은 경우에는 그 유체가 흘러가고 있는 상태에서 주변으로부터 힛을 받아가지고 표면에서 상변화가 발생하는 그러한 그 보일링을 우리가 풀보일링, forced convection, 강제대류 비등이라고 했어요. 강제대류 비등에서 중요한 것은 유동 양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초기에 이제 subcooled boiling, 그러니까 유체 전체가 포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표면으로 가열돼서 유체가 표면과 가까운 쪽에 유체 쪽에서 이제 보일링이 생성되는 그러한 단계를 거치면 이 버블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saturation 보일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버블들이 만들어지고, 이 버블들이 서로 유속이 물론 가운데로 빠르기 때문에 버블들이 서로 뭉쳐서 슬러그가 되고, 그 슬러그와 슬러그들도 서로 속도 간 차이가 있어서 보다 큰 이제 천 플로우를 형성하게 되고, 나중에 에너로 플로우가 이런 유동 양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풀보일링에 있어가지고는 이 슈퍼힛과 그 다음에 그때 제거하고 있는 열량 Q를 나타내는 우리가 그 보일링 커브라고 하는 비등곡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우리 보일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근데 우리 학부 교재 말고 대학원 교재, 반 캐리 교재를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homogeneous nucleate boiling 하고요. 그 다음에 heterogeneous nucleate boiling으로 나누고 있는데, 하나는 이 포화 상태의 유체, 이 중앙부, 그러니까 유체부에서 이 기포가 생기는 버블이 생겨서 상변화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homogeneous nucleate boiling이라고 하고, 벽면에서 과열도가 조금 덜 필요해요. 과열도라고 하는 것은 이 버블이 생기기 위해서, 혹은 활발하게 상변화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표면하고 그 다음에 saturated liquid 온도의 그 차이를 우리가 슈퍼힛이라고 하는데요. 이 슈퍼힛이 좀 작은 상태에서도 벽면에 있는 작은 캐비티들, 홈들이죠. 홈 안에 이미 기포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 기포들이 성장해서 상변화가 발생하는 heterogeneous boiling, 이걸 좀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좀 관심 있는 건 사실 heterogeneous boiling이죠. heterogeneous boiling을 한번 조금 더 이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heterogeneous nucleate boiling을 한번 살펴보면, 이 슬라이드 첫 장에 나와 있는 거가 그 bubble growth near heated surface죠. 그 가열부에서의 버블의 성장,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그림을 좀 짤막하게 설명을 좀 하면, 여기 표면이 있고요. 이 표면 주변에 이제 리퀴드가 위치하고 있겠죠. 그 리퀴드가 상변화에 의해 가지고 이제 버블이 커지고, 이 버블이 표면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이런 상태를 보통 보이고 있는데, 이거를 왜 헤테로지니어스 보일링이라고 하냐면, 이와 같이 홈에서, 월에서 기포들이 성장을 하는 이와 같은 상변화를 우리가 헤테로지니어스 보일링이라고 해요. 몇 가지 좀 살펴보면요, 이 TW라고 하는 거 있는데요. 이 T는 타임을 의미해요. 타임을 의미하고요. 거기 W는 waiting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waiting time. 그리고 여기 D라고 하는 것은 detach 혹은 depart라고 하는데요. 버블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버블이 떨어져 난 상태, 여기 보면 A, B, C, D, E가 있는데 버블이 떨어져 나간 상태, 그 다음이 바로 A 상태죠. 버블이 떨어져 나가면서 주변에 있는 기체들을 다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기체상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액체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이런 경계를 나타낸 건 뭐냐면 이건 온도예요. 이 버블이 툭 떨어져 나가면서 여기는 액상으로 다시 채워지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충분히 가열되지 않은, 그러니까 버블이 생기기에는 약간 온도가 낮은 액체로 지금 차여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웨이팅 타임을 조금 지나면 이와 같이 벽면 온도, 벽면으로부터 열을 받아가지고 이 그림에 표시된 바와 같이 상당히 벽면 근처에 슈퍼히트 되어 있는 그런 온도를 가진 그 액체로 다시 채워지게 되는데, 이 시간을 우리가 웨이팅 타임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바닥, 여기 보면 뭐 색채로 칠하면 이 영역으로부터 계속 힛을 받아가지고 버블이 점차 성장을 하게 되겠고요. 이 버블 주변에서의 온도 분포를 살펴보면 여기를 세츄레이션 온도라고 한다면요, 세츄레이션 온도보다 이 위로 갈수록, 이쪽 Y방향으로 갈수록 온도가 조금 높았다가 다시 여기 이 T 인피니트도 이제 세츄레이션 온도에 가깝겠죠. 이 세츄레이션 온도, 지금 온도를 보면 세츄레이션 온도보다 이제 조금 낮은 상태가 조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표면이 T 세츄레이션 온도고요. 이 세츄레이션 온도보다 이 버블 주변의 그 유체의 온도는 이렇게 높은 상태로 됐다가 또 T 인피니트 상태로 이렇게 가는 그러한 온도 분포를 보이고 있죠. 물론 T 인피니트이 이 T 세츄레이션과 상당히 가까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버블이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커지게 되면 드디어 이제 이 버블을 붙잡고 있는 이 서피스 텐션, 보면은 이제 그 시그마라고 하는 이 표면 장력이요.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버블을 표면에 붙여놓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거에 비해 가지고 이제 버블, 여기는 러 V 베이퍼의 이제 밀도가 되겠고요. 바깥쪽은 이제 리퀴드의 밀도가 될 텐데, 이 밀도 차에 의해 가지고 부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 부력이 이 표면을 잡고 있는 표면 장력보다 더 크게 되면 이제는 그 버블이 떠올라 가지고 이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버블의 일생이에요. 버블가 엠브리오 형태처럼 작은 형태로 생성돼서 점점 커져가지고 힘의 밸런스가 깨지는 순간에 버블이 디태치되는 이런 타임, 우리가 디파처 타임, 디파팅 타임, 버블 이탈 시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이와 같은 버블 디파처 타임하고요, 그 다음에 그때 버블이 떨어져 나가는 다이아미터, 다시 이 그림을 보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버블 디파처 다이아미터겠죠. 그래서 버블의 디파처 다이아미터하고요, 그 다음에 프리퀀시, 버블이 생겨가지고 떨어질 때까지의 이 주기, 이거를 우리가 F라고 합시다. 프리퀀시. 그래서 이 버블이 엠브리오가 생겨가지고 버블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의 이 주기, 사이클이죠. 그 다음에 기포, 이탈, 지름, 뭐 영어로는 버블 디파처 다이아미터가 되겠죠. 이 두 개를 곱한 값들을 다양한 연구자들이 모델링을 했는데, 그 모델링에 의하면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버블 디파처 다이아미터 혹은 그 주기에 관한 이 관계식을 많이 맺어놨어요. 보면 리퀴드의 밀도하고 그 다음에 표면 장력, 그 다음 베이퍼의 밀도, 이와 같은 형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이 버블이 어떻게 그 표면으로부터 생성돼서 디파처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메커니즘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와 같은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그 표면으로부터 제거되는 열량과 그 다음에 그때의 표면과 유체 사이의 그 온도 차이, 슈퍼힛이라고 했죠. 그 차이를 어떤 관계를 한번 맺어보고자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반 캐리 교재 7장 혹은 우리 열전달책 10장에 10.3절 그쵸? 여기까지 그 Q 히트 플럭스하고 다음에 표면 온도하고 유체 사이 델타 T 사이의 관계를 맺어 놓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 여러분들 풀 보일링 한번 그 챕터 7 우리 교재 풀 보일링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보일링 커브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보일링 커브는 풀 보일링 커브예요. 이건 컨벡티브 포스트 컨벡션 보일링이 아니라 강제 대류 비등이 아니라 풀 비등 영역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가로축은 슈퍼히트, 그 다음에 세로축은 열량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지금 내추럴 컨벡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단상으로 아직 상변화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이 대류에 의해 가지고 열이 표면으로부터 뺏어가는 이런 현상이 생기다가 어느 순간에 onset of boiling, 보일링이 기포가 이렇게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그때가 D점에서 바로 그 onset of boiling이 생기게 돼 있는데요. 그쵸? 여기 보면 이 D점에서 이제 그 보일링이 버블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한 지점이 되겠고요. 그 지점부터 2점까지는 영역이 보면 isolated bubbleism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버블들이 이렇게 서로 간격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버블들이 하나씩 생기게 되어 있는데 그 간격을 D에서 2점이라고 하고요. 그 D점이 지나면 이와 같이 물론 이 슈퍼힛이 점점 커지면서 이 표면 온도하고요, 이 표면에 그 용기, 이 보일링이 생기는 그 고체 표면의 온도하고요, 그 다음에 유체 사이의 온도가 점점 커지면서 액티브 뉴클리에이션 사이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표면에 여기에서는 이 위치만 돼 있는데 좀 더 이 슈퍼힛이 증가하면 다양한 위치에서 이제 버블들이 지금 점으로 쭉쭉 찍었는데요. 이 액티브 뉴클리에이션 사이트가 점점 증가하게 돼 있고 이 부분에서 이제 기포들이 활발하게 생기게 돼 있는 거죠. 이 활발하게 생기는 기포들이 당연히 생기면서 서로 뭉치겠죠. 이렇게 나온 기포들이 속도가 조금 느리고 속도가 빠르게 되면 서로 뭉치게 돼 가지고 지금 보면은 E에서 이 F 영역까지 이 슬러그하고 컬럼들이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레지մ 오브 슬러그 앤 컬럼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CHF라고 하는 맥시멈 힙플럭스 영역을 만나게 되어 있는데요. 맥시멈 힙플럭스 영역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기둥들이 이렇게 그 상당히 그 불안정해진다는 건 뭐냐면 기포의 속도가 점점 빨라짐으로써 이 표면이 이 기포의 속도하고 리퀴드의 속도가 점점점 커지면 굉장히 이제 표면이 불안정하게 되겠죠. 이렇게 표면이 불안정하게 됨으로써 그리고 이 액티브한 뉴클레이션 사이트가 점점점 많아지면서 이 액체가 자꾸 표면으로 이렇게 접하는 것을 방해를 해요. 실질적으로 이 액체가 표면으로 자꾸 들어와야지만이 이 표면에서 증발이 일어나면서 표면의 열을 자꾸 뽑아갈 텐데 그 징조가 이 뉴클레이션 사이트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 슬러그들이 이 베이프하고 리퀴드 간의 속도 차이가 점점 커지면서 상당히 불안정해지면서요. 이 표면을 이와 같이 이 기체 상태들이 다 덮으려고 하는 상태가 바로 이 맥시멈 힙플럭스 지역이죠. 당연히 여러분들도 이렇게 알 수 있겠지만 액체라는 놈이 표면이랑 잘 접해가지고 열을 잘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이와 같은 기포들의 불안정성과 액티브 뉴클레이션 사이트의 증가로 인해 가지고 이 리퀴드가 액을 접하는 것을 방해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이 순간이 바로 맥시멈 힙플럭스가 되고, 잘못하면 이와 같이 필름 보일링 영역으로 넘어가죠. 필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액체가 당연히 표면이랑 접해서 보일링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액체를 필름이 브랭킷처럼 가스의 필름이 브랭킷처럼 이렇게 쌓는, 이렇게 해서 열 전달이 굉장히 나빠지는, 열 전달 현상이 활발히 일어나지 못하는 필름 보일링 영역이 돼요. 물론 필름 보일링 영역은 여러분들이 보듯이 여기 슈퍼잇이 굉장히 커요. 슈퍼힛, 여기 보면은 T 월하고 그 다음에 T 세츄레이션의 온도차를 우리가 슈퍼힛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큰 영역에서는 이와 같은 필름 보일링이 발생을 한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